안녕하십니까, 최독종입니다. 5월 20일 아침 울산 딱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의 여러가지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주는 딱풀 뉴스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 울산 지역 언론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필요한 뉴스를 콕콕 집어서 딱딱 풀어주는 딱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우리 울산 지역 언론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먼저 중앙 정치에 대해서 울산 지역 언론에 주목한 뉴스는 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착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우원식 당선인이 가장 유력하게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지난주에 선출이 됐죠. 이제는 관심이 22대 국회 원구성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치 가운데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여러가지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지만은 국회에서 상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면은 법사위에 와서 자구 심사를 할지 하는 핑계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기도 하고 지체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1대 국회 때 후반기에 우리 당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바람에 여러가지 개혁 입법이 발목을 잡혔던 상황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예산 같은 어떤 노른자위 같은 그런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국회 운영위원 상임위원 자리입니다. 왜 이게 이번에 관심이 되냐면은 김건희 특검이랄지 최상병 특검이랄지 대통령실의 여러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탄핵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여러가지 비리와 또 대통령실의 불법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운영위 상임위원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운영위원장 자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지방 언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울산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원회를 원하는가도 분석해 놨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국방통일외교위원회 배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구의 박성민 당선인은 산자위, 자원, 산자위, 그 다음에 서범수 당선인은 국토위, 그리고 김상욱 남구갑의 당선인은 환노위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유일한 당선인인 김태선 당선인은 윤종호 북구 당선인과 함께 역시 환노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원구성 협상하기는 쉽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우원식 당선인이 여러가지 지혜를 발휘하고 또 당원들의 뜻을 받든다면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구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또 6월달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6월달까지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등 각 지방의회도 이제 6월달에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의회는 어차피 22명 중에 2명 빼고 20명이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의 다 독식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과연 시의회 의장을 누가 할지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중구의 이성용 시의원, 그리고 남구의 안수일 의원 등 몇 명이 지금 치열하게 물밑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속한 남구의회도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구성원이 8대 6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무려 7개 의장, 부의장, 행자위원장, 복권위원장, 또 뭐 윤리특별위원장도 있어요. 그리고 예상결산특별위원장 7개 중에 무려 국민의힘이 6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자리만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에게만 이렇게 시혜를 베풀듯이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후반기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남구 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딱 당론을 정하고 또 시당과 협조를 해서 이 원구성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당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를 우리가 꼭 한두 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무튼 6월달 동안은 국회 또는 광역시의회 그리고 각각 기초의회까지도 의회 원구성 협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도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원구성뿐만 아니라 광역시의회 그리고 각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또 감시도 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꼭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대변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꼭 당원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원구성이 되도록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당 뉴스가 오늘 지역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제죠. 5월 19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이해서 시당에서 60명이 광주까지 가서 민주화 운동 44주년 광주 민주묘지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선호 울산 시당을 비롯해서 당직자들 그 다음에 지방 의원들과 또 여러 당원들이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이선호 위원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모두 그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올해의 정신을 올해의 정의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지역 언론에 오늘 아침에 차기 민주 시당 위원장을 놓고 이선호, 김태선 힘겨루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저희 당에서는 동구의 김태선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6개 지역이 있죠. 그래서 남구갑 남구까지 하면 6개인데 전체를 이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시당 울산 광역 시당 위원장을 이제 선출해야 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토요일까지 각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현재 각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출마하셨던 각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분들이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역위원장 그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누군가가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위원장 선거를 먼저 하고 근데 경선을 할지 아니면은 중앙당 조직강화 특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임명을 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당원들은 되도록이면 지역위원장부터 시당위원장까지 추대나 또는 임명이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민주주의 축제장처럼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문화 소식입니다. 지금 태화강 변에는 봄꽃축제라고 해서 6천만 송이의 꽃을 심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서 개막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뭐 시장 그리고 각 의장 그리고 여러 또 관계자들 칼리드 알라디 아람코 코리아 대표이사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봄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약 30만 명이 방문했답니다. 이제 끝났네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6천만 송의 봄꽃.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예쁜 꽃도 보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참가자들이 또 이렇게 방문객들이 소감을 밝혔는데, 근데 너무 날씨가 최근에 무더워서 봄꽃들이 많이 시들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꽃인지 알리는 편말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봄꽃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태화강 국가정원, 형형색색의 봄꽃을 감상하고 산책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22일부터는 남구 대공원에서 300만 송이 장미의 향연이 벌어지는 장미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불꽃쇼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또 유명한 가수 박정현 가수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겸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꿀잼 도시 울산의 위상을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곳곳에서 봄꽃 그리고 꽃축제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찾는 시민들은 눈이 즐겁고 또 여러가지 나들이 하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저의 약간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좋습니다. 꽃을 많이 심고 또 주민들이 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 그리고 각 지자체가 너무 꽃을 많이 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6천만 송이 꽃을 심었고 그리고 대공원에도 300만 송이, 그 남구만 해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곳곳에 정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태화강 변에 지금 글라스 정원이라 해가지고 또 꽃을 많이 심고 있고 여천천 주변에도 많은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특히 공원, 소공원들에도 꽃을 많이 심고 있고 화단에도 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펴봐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꽃들이 다년성 꽃도 있지만 매년 다시 심어야 되는 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덴마크랄지 유럽에 꽃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계속해서 매년 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멋지고 화려한 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출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매년 꽃을 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 낭비가 없는지 꼭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기후위기로 폭염이 벌써부터 5월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꽃을 심어 놓다면 이 꽃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줘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이 폭염 때 많은 물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온열병이라고 있잖아요. 그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꽃을 심고 있으면은 이제 꽃과 사람의 누가 더 물을 많이 먹는 전쟁이 벌어져야 될 판입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꽃을 심어서 이게 과연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과연 이게 지나친 감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를 심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꽃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새로 갈아야 되고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로 꽃을 심기도 하고 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수많은 관변 단체들에게 꽃 심는다고 또 예산이 또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꽃을 전부 다 꽃을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토사, 무고, 사모지구, 직통길 낸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 원래 지금 문수로가 너무 많이 교통 체증을 일으켜 있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트램이 생기면 거의 2개 차선을 트램이 점령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통 체증에다가 더 체증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예전 송초로 시장 있을 때부터 제2문수로 여기 보면 남산 여기 레포츠 공원에서 쭉 뒤쪽으로 법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2문수로를 이렇게 확장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것은 정토사에서 산을 가로질러 가지고 무고 3호 지구 도시개발 지역으로 관통하는 연장 구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 교통 체증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 한번 이 기사 자세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문제로 소년 범죄가 울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소년 1,000명당 범죄 검거 건수가 18.2건으로 전국 1위로 찍게 됐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꼭 신분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신문에 나온 꼭 살펴봐야 될 그 사설 또는 칼럼 같은 것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종은 동구청장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 청년 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모색해야 된다. 청년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예, 지금 울산의 청년 인구가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라, 결혼을 해라, 출산을 해라 이렇게 뭔가를 해라는 요구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니까 청년이다. 청년은 본래 아픈 거. 청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에게 그런 노력을 강조할 게 아니고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 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든 시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나 우리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나는 힘들게 살고 나는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풍족한 어떤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최초로 지금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의 과거의 시대의 그런 청년의 상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디 많이 보신 조현재 울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마을복지분과위원이신 조현재 분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사회 문화, 서로를 돌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때문에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그 다음에 각 지자체가 촘촘하게 이런 여러 가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렇게 그 행정망을 따고 또 봉사단체도 노력하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내용의 좋은 칼럼 쓰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까지 일주일 동안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공업탑 청소년 예술제에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지역위원장과 함께 정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회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분여회, 새마을문고회 함께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날 참여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진 모습입니다. 네, 김대중 정치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사동 배탱정 서비스의 날에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같은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봉사도 하는 또 자전거 수리하는 장르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내용입니다.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외에도 많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고 또 수암 해수산시장에서 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날 여천천 마을축제가 여천천에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신사동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한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재단 울산 지부에서 기리의 김대중 영화 2차 상영회를 5월 28일 7시에 울산 삼산동 롯데시네마 5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삶 자체가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5년 동안의 투옥생활도 하고 많은 시간 동안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고난과 그리고 또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이렇게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꼭 많이 참석해서 영화를 보시고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6월 2일날 일요일이죠. 10시부터 5시까지 반려동물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도 성행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인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문수국제양궁장 주변에 보면 애견운동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 주변에서 다양한 이렇게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우리 당원들 꼭 참석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점점 더 노력해서 짧게, 굵게, 또 핵심만 줄여서 딱딱 풀어서, 오늘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힘차고, 건강하고, 또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